자,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시간 땅, 첫 시간인데, 원래 이 2시간 땅이 원래는, 대한민국에 없는 수업 방식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2시간 땅이라고 해서, 입문서, 요 지금 들고 있는 거 있죠? 입문서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해가지고는 2, 3, 4, 5는 계속 단일 교재만 써요. 단일 교재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단일 교재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제 조만간 보게 될 건데, 원래는 2시간 땅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저뿐만 아니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중개사는 기본서가 민법이 700페이지예요. 저도 기본서 보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기본서를 읽으세요 라고 하면 기본서를 예전에는 한 2번, 3번 읽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랬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서 보고 그 다음에 요약집 나오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고 기출문제 풀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1년짜리가 공부가 2년이 돼버리고 3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의를 했던 게 단일 교재, 그러니까 하나의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재를 1년 동안 내내 반복되면 거기에 있는 교재만큼은 충분히 알지 않겠냐. 그러면 어차피 딱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목표가 27개 정도만 맞춰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것 같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2시간 땅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이 작업을 거의 470페이지 정도, 4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를 아마 받아보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서보다는 약간 얇고 그다음에 요약집보다는 약간 두꺼워요. 내용 자체가 원래 책이 한 권인데 한 권 안에가 첫 번째는 요약이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이론이라고 할까? 이론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게 한 챕터를 넘기면 이 챕터라는 게 하나가 끝나면 다음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다음 편에 뭐가 있냐면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기출 문제가 해설까지 붙여서 들어가 있고요. 31회까지 올해 것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상 문제가 있어요. 예상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게 한 교재로 이렇게 딱 편제가 돼 있어요. 470페이지 정도. 많게는 얇은 건 450페이지 정도. 이 내용만 가지고 5번, 6번을 반복을 해요. 계속 이 책을 내용을. 한 번은 이론 보고 다음에 가면 이론 기출, 다음에 가면 이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이렇게 묶어서 같이 봐요. 계속. 그래서 기본 과정, 우리 오전에 나가는 그 기본 수업보다 패턴이 빨라요. 빠르고 시간 타임은 40분에서 45분 정도를 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간추리고 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원래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 과정은 일단 입문서로 봐요. 입문 과정으로 보고 그다음에 1월부터는 우리가 주교재 있죠? 나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전체 반복을 해요. 근데 저는 민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을 오전에 내용하고 오후 내용하고 패턴을 좀 약간 비슷하게 가긴 해요.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2시간 땅은 시간을 많이 좀 투자하지 말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버릴 수 있으면 버리자. 이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로는 같은 교재를 5번, 6번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몰랐던 것도 알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본서 2번 보다가 요약집 보다가 기출문제 보다가 예상문제 보잖아요. 그럼 정말 헷갈려요. 이게 근데 같은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충분히 알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는 나중에 민법은 입문서 있잖아요. 기본반이. 그 다음에 기본서 지금 들어왔잖아. 700페이지가. 그 다음에 요약집이 하나 들어와요. 220페이지짜리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문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배우는 민법 책만 최소한 5권 정도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2시간 땅은 교재가 딱 한 권이에요. 한 권.
이 문서 빼면은 한 권가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두가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차차 2시간 땅이 왜 하게 됐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때 조금씩 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게요. 우리가 요게 한 권입니다. 요게 한 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편자가. 그래서 교재는 450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한 권, 6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6권씩. 한 권당 450페이지, 한 권당 6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제가 좀 할 건데, 민법만 하세요. 알겠죠? 항상. 민법만 하세요. 얼마나 고민하면 내가 이게 한쪽이 충혈돼가지고, 이게. 자, 민법만 해라니까 안 믿어진가 봐요, 사람들이. 자, 민법을 하면 내일이 뭐예요? 학개론이죠? 알죠? 내일도 실수로 민법책만 들고 오면 돼요. 알겠죠? 자, 민법인데, 민법은 항상 이야기할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는 거예요, 민법. 총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젠 계약법.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특별법, 그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민법의 체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일반법 그래요. 이걸 일반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건 특별법이 되는 거죠.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모두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냐 낮냐 어떤 상황이냐 따지지 않고 모두 적용하는 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대상에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은 총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냐면 5가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5가지가.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지금 현재 올해 합격해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을 몰라요. 거의 물어보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 못해요. 그냥 주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요.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올해 다 끝낼 것 같아요. 1차, 2차를 한꺼번에 동차로 빠지지 않고 가시면 충분히 끝낼 것 같아요. 낯빛이 그래요. 낯빛들이 밝아요. 이게. 자, 왜 웃어요? 두 번째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주임법 그래요. 이게 주임법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상가 건물이라 그래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상임법 그래요. 상가 건물 상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렇죠? 이걸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가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또 하나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집합건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처음으로 썼던 단어인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쓰더라고요. 제 동영상을 봤다는 거야. 이걸 카피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부실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부실법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부실법이란 말을 안 쓰고요. 거의 대부분이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가담법, 집합건물, 부실법 그러는데요. 보통 요게 두 문제, 올해도 두 문제였어요. 75번, 76번. 그 다음에 요게 한 문제였고,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요게 한 문제. 그래서 총 6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원래 시행령은 15% 내에서 문제를 기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6문제가 배정이 되고, 이게 10문제, 요게 14문제, 요게 10문제 이렇게 배정이 돼요. 이렇게 문제수로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번호는 외우라 그래요. 41번부터 해서 50번까지, 51번부터 64번까지, 65번부터 74번까지 나오고, 여기는 75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첫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는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상당히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나는 이걸 기억을 항상 하고 다녔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하나 해보게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먼저 빼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민법 총칙, 물권 계약인데요. 제가 입문과정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용어, 단어가 낯설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가장 먼저. 이론은 충분히 따라와요. 결석만 하지 않고 꾸준히 오시면 돼요. 결석만 하지 않고. 이건 민법 총칙은 이렇게 애화라고 그래요. 저는 목차를 외우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권리 변동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입문서가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법률 행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표시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대리제도라고 그래요. 대리제도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에 수업을 들으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봐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복습이란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오프에 나오면 상당히 좋은 감이 있는데,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대략적으로는 보통 여기가 한 문제, 두 문제, 요게 두 문제, 요게 세 문제, 요게 두 문제, 요게 한 문제, 보통 요렇게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참조가 되는데요. 자, 요걸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권리 변동. 제가 오늘 여기 이 중간쯤에 나가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자, 권리 변동 그래요. 권리 변동. 그럼 권리가 변동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기본서 수업을 들어가도 내가 테마 1번으로 권리 변동을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권리가 변동된다 그러면 권리 변동 그러거든요. 그럼 권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에서 권리 변동 그런다고. 자, 만약에 이 권리가 요 권리가 예를 들면 자, 전세권이라고 할까요? 전세권 그래요. 요즘은 하도 전세금이 들썩 걸린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을은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의 집을 보게 됐고, 갑에게 먼저 청약이란 걸 하죠. 내가 전세금 한 2억 정도를 넣고 당신 집에 들어가서 2년간 삽시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갑이 안 돼요. 전세금 2억이면 너무 쌉니다. 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전세금을 3억을 올릴게요. 그럼 내가 좀 들어가 삽시다 그랬더니 갑이 그러겠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었고 플러스 전세금을 집어넣고 플러스 나중에 등기를 해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기가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을은 자, 전세권이 뭐가 됐다? 발생이 된 거죠? 아니면 이걸 취득했다라고 할까? 전세권을 취득한 거야. 누가요? 을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 2년 동안 전세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색을 해서 이렇게 병이란 사람에게, 야, 내가 한 1년 살았는데 1년 남았다. 당신이 나머지를 3억 주고 살아라.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세권을 뭐 한다고 할까요? 전세권을 양도한다 그래. 양도. 넘긴다. 그럼 전세권을 양도하고 얘는 나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얘 병이 와서 들어가 사는 거야. 이때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물권은 동의를 안 받아요.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게 전세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차는 안 돼요. 임대차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허락을 얻어야 돼요. 근데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전세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그럼 얘가 나가고 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요 전세권이 누구에게? 병에게. 전세권이 뭐가 된 거예요? 변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변경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전세권 기간이 2년이 된 거지. 그럼 집 돌려주고요. 전세금 돌려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전세권이 어떻게 돼? 소멸되겠지. 요게 뭐예요? 전세권의 변동. 전세권이 발생됐다가 변경됐다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세권의 변동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권리 변동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권리라는 것이 공통적인 단어이지만 거기에다가 뭘 넣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소유권의 변동, 저당권의 변동, 전세권의 변동 그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전세권도 요게 변동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지. 원인.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냐 그랬더니 2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 자, 단내가 나요.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 2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법률 규정인데요. 정확히는 뭐라고 하냐면 법률 행위가 아닌 행위라 그래요. 원래가. 이걸 다른 말로 준자. 이렇게 준자를 붙여요. 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뭐냐 그랬더니 법률 행위는 진짜 어려워요. 저희 때 옛날에 법률 행위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반절 끝낸 거다. 그 정도 하니까. 그럼 법률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당사자 법률 행위라는 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래요. 못 알아듣죠. 그냥. 그렇죠?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이게 편해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플러스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법률 행위 그래요. 그럼 법률 규정은 뭡니까? 그랬더니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이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야 되겠어요. 난 이 집을 사야 되겠어. 5억에 집을 샀어. 청약 승낙 그래서 집을 샀다. 그럼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매매 계약인데 그게 법률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이 상속이었어요. 상속. 그럼 상속이라면 결국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하나가 매매, 또 하나가 상속. 그럼 이걸 달리 말하면 이 집의 소유권은 법률 행위로 취득할 수도 있고 매매 또는 상속,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이 만약에 상속으로 돌려주시면 내가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적금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 그럼 뭐라 그래? 매매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은 등기를 해야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률 규정은 상속은 등기가 없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연결이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자, 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권리 변동이 뭐냐? 이 정도 하고,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려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하나가 법률 규정. 그것만 기억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야. 다른 건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아셨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125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125페이지. 요거 이문서인데 아마 없어. 그래가지고 아마 복사해 줬나 봐요. 요거 복사 있죠? 요거 다 책 줬을 건데 원래. 여기 봤어요? 거기에 보면 어디 오냐면 앞에 뭐 제2과목 민법 및 민사 특별표 해가지고 1번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공격하라. 다 넘겼군요, 여러분들은. 아니, 첫 페이지에 여기 보면 민법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공격하라. 그죠?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데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공격을 못해. 우스갯소리인데 몰라. 두 번 모르는 부분은 과감히 넘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판례를 정복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실제 시험은요, 기본 이론이 아니야. 판례야. 나중에 가면 그게 내용이 난다고. 자, 한 장 넘겨볼래 이제? 민법 총칙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총칙,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취소, 부관 보이죠? 제목이. 부관이 뭘까요? 부관이 조건기한이에요. 조건기한. 마지막. 조건기한이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자, 넘겨보면 124페이지 법률행위 총칙. 법률행위 총칙 해가지고 법률관계 나오죠. 1절. 그죠? 이건 읽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하나의 지름길처럼 유혹하는 거고 지워버리고요. 125페이지 가면 법률행위 의의란 말 나오죠? 보여요? 지금 법률행위 의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원래 여기잖아요. 원래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기본서는 요게 있거든요. 권리변동이. 근데 요렇게 바로 들어간다고 우리는요. 요건 참조행이고. 자, 그럼 아까 권리 변동이 뭐라고 했어요?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눈에 떠 있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나는 공부하고, 꿈에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언젠가요? 1년만. 딱 1년만.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고, 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하고 들어오죠? 원인이 뭐요? 두 가지. 하나가 뭐라고요? 법률 행위. 이제 안 잊어먹는다. 자다가도 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법률 규정하고 들어오죠. 그럼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요. 의도 아니면 원하는 대로 효력이 나온다면 이걸 법률 행위라 그래요. 법률 행위. 나 학원 갈 때 551번 타야 되겠습니다. 551번을 탔어. 그리고 여기 내렸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법률 행위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그다음 두 번째, 법률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의도하는 상관없이 규정이라고 해요.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법률 행위를 여기 법률 행위 있죠?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내용은 그게 크게 없어요. 이게. 자, 그럼 법률 행위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원하는 대로라고 했죠?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법률 행위예요. 내가 요크루트 사야 되겠다. 내가 요거 비타 500 사야 되겠다. 551번을 타야 되겠다. 나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거야. 나 밥 먹을 때 점심 짬뽕 먹을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법률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뭘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이걸 법률 행위.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125페이지에다가 그냥 법률 행위 핵심은 의사표시입니다. 요걸 써놓고 법률 행위 개념은 갖다 있지 않아요.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건 있어요. 자, 요렇게 봐볼래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을 을이란 사람에게 1억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해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의 청약이 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청약만 가지고는 안 되죠. 갑남이 을녀에게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결혼이 됩니까? 안 되죠. 누가요? 을이란 사람이 그럽시다 하고 이렇게 승낙이 들어와야 돼요. 승낙이.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와 승낙이라는 의사 두 개가 결합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대금 1억이단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여기에 따라 효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 효과가 뭘까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집을 넘길 채무가 있는 거고 그와 반대로 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채권이. 만약에 거꾸로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1억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채무가. 그와 반대로 집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매 효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법률 효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이런 알갱이, 청약, 이런 승낙 이런 것들을 법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 필요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김치찌개 아닌가요? 그죠? 김치찌개. 그럼 뽀글뽀글 김치찌개 끓여요. 그럼 김치찌개 끓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재료가 김치, 그죠? 그 다음에 뭐 마늘, 파,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김치찌개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안 끓여요? 김치찌개 집에서? 돼지고기? 가장 중요한 건 미원 3스푼. 미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3숟갈. 모든 국물의 맛은 미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알갱이들, 법률 사실. 요게 모이면 김치찌개라는 법률 요건. 그럼 이게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그럼 만나다. 그죠? 이게 효과겠죠. 제 말 이해가 되나요? 예, 요런 것들로 구성되는 거야. 법률 행위가 요 매매 계약을 법률 행위라 그래요. 예, 법률 요건을. 이렇게. 그러면 자,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꼭 하나의 의사만 있어서 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더라.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젠 시험용 기억하고 갈 필요.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요. 법률행위 종류는 2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나가 단독행위하고 계약. 요 2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2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2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이건 안 써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걸 하나 구별해 볼게요. 요렇게. 우리 교과서는 지금 이런 부분은 없고요. 여러분들 126페이지 가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26페이지 넘어가 볼래요? 넘어가면 거기에 법률 행위의 종류 보인가요? 네, 그 부분에 종류를 한번 봐볼래요? 법률 행위 종류. 자, 법률 행위 종류는 요건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요. 민법도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써도 되는 게 나중에 그 마스터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싹 정리되어 있어요. 그 책 보면 지금 내가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서울집에 와 있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규정을 보고 있는 건데 남들이 봐도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거의 한 6천 권 정도가 팔렸던 것 같은데 책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연판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놓고 봐볼게요. 우리가 단독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2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아까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임대차를 제가 많이 쓰긴 해요. 확실히 매매나 임대차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그게 오래 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고 2년간 내 집에 살래? 하고 청약을 했어요. 물어보는 거지. 그럼 임대차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자. 하고 승낙이 되어야 돼. 그럼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 자, 의사 표시가 몇 개라고 했어요? 2개가 있는 거죠.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요게 결합돼서 임대차라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효력이. 그럼 요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2개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요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 그래. 계약. 그럼 계약은 의사표시가 최소한 몇 개 해야 돼요? 2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약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요렇게 표현 써요. 2개의 의사가 대립돼. 매도자는 비싸게 받고 싶고 매수자는 싸게 받고 싶죠. 2개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 합일점을 찾는 것, 이걸 계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월세니까 매달 얼마씩 5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50만 원씩 안 내요. 얘가 몇 번? 2번. 이 기 연속으로 2달 안 내든지 한 번 내다가 다음 달 안 내고 그 다음 달 내든지 2번 무조건 연체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집주인 갑은 나가라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가세요. 그럼 뭐라고 해서 나가. 이걸 고급지게 뭐라 그래요? 해지라 그래. 해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없애버린다고. 이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요. 해지가 돼버리면 깨진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즉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예요? 그랬더니 한 개 의사표시만으로 플러스 효력이 발생되는 거. 근데 계약은 몇 개 해야 돼요? 2개의 의사 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뭐 하다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는 게 계약이에요. 여기는요. 그럼 여기는 한 개만으로 효과가 발생되고 여긴 2개의 의사표시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지. 이게 계약이 된 거죠. 그럼 요 2개를 나눠놓고 자, 단독행위는 다시 2개가 있단 말이에요. 2개가. 하나가 뭐예요? 그랬더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또 하나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있다 없다도 되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요.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 거고 상대방 없는 건 굳이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언 같은 거죠. 이건.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단독행위인데요. 자, 이걸 정리해 놓고 여기 뭐 계약은 우리 시험에는 지금 매매하고 교환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만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통 단독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방적이란 말 써요. 일방적 이런 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란 말 써요. 형성권.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형성된다. 형성권, 일방적. 그럼 이게 단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약. 혹시 호텔 예약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놀러 갈 때 호텔을 먼저 예약하잖아요. 미리 예약하는 거. 이 예약은 계약이에요. 나중에 가면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약은 단독행위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예약은 반드시 계약이라는 거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증.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주거든 누구에게 주라 하고 그분이 돌아가셔요.
그럼 유언에 의해서 재산이 넘어가져요. 그런 걸 유증이라 그래. 유증. 살아있을 때 주는 걸 뭐라 그래? 살아있을 때 공짜로 주는 거. 그걸 증여. 증여고, 증여는 살아있으면서 주는 거고, 유증은 죽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유증이에요. 자, 거꾸로 만약에 증여,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사용대차.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계약이고, 유증, 그 다음에 유언, 이런 건 단독행위예요. 대표적으로 구별점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약, 해제라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봤지만 해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없애는 거거든요. 계약 해제가 있고, 혹시 합의 해제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합의 해제. 합의자가 들어가면, 요 합의자가 들어가면 요건 계약이에요. 성질이. 그래서 계약 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합의 해제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채무를 면제한다 그러거든요. 야, 너 돈 갚지 마. 채무를 면제하는 거. 너 돈 갚지 마. 채무 면제. 요건 단독행위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 돈 안 갚아도 돼. 근데 채무 인수라는 게 있어요. 채무 인수는 뭐냐면 갑이 갚아야 될 채무를 병이 인수하는 거야. 인수해서 대신 갚는 거야. 대신 갚는다. 이게 채무 인수거든요. 근데 채무 인수는 성질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채무 면제와 채무 인수는 다른데 비슷해요. 느낌상에.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해서 요걸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22회 때, 23회 때, 또 몇 번째죠? 26회 때인가요? 그래서 요게 간헐적으로 문제로 배정될 때가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요건 한 번 정도는 구별해서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단독행위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요 계약하고 구별할 때. 이게 41번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해가지고. 자, 문제 봐볼래요? 어디 갔어요? 없네.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걸 하나 정리해 놓고 좀 쉬었다 와봐요. 쉬었다 오시라고.